롯데 양상문 감독 이윤원 단장이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19일 오전 10시 55분에 긴급 보도 자료가 들어왔는데요. 전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갑자기 그 긴급 메일을 보고 기사 처리를 하고 지금 이제 사무실에 나와서 좀 속보 형식으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제 시즌 도중에 그만두게 됐느냐? 이건 성적 부진이죠. 첫 번째 이유가 성적 부진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성적 부진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 그러니까 개그 야구냐, 엉망진창 야구냐, 쓰레기 야구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렸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양상문 감독이 올 시즌 앞두고 이제 2년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결국은 2년 계약 중에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성적 부진이 일단 첫 번째 문제죠. 지금 34승 2무 58패로 승률이 3할 7푼이고 리그 꼴찌고, 또 SK 와이번스하고는 28경기 반이나 지금 차이가 나고, 요것 외에 롯데가 실책이 75개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특히 이거 말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폭투가 78개인데 전체 1위거든요. 폭투가 2위 하나가 48개입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포수가 투수의 공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뒤로 빠지니까 그냥 3루 주자가 무혈 입승 이렇게 홈으로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보는 롯데 팬들은 이건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와서 수준 떨어지는 야구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좀 달랐던 게, 예전 같으면 롯데가 감독님들은 그냥 중도 경질은 이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가장 많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잦았어요. 근데 단장님까지 그만두신 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이었고, 이윤원 단장이 2014년 11월에 왔고 이제 4년 8개월 정도 있었는데, 롯데 단장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것은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이 그룹사 인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거나 또는 이제 약간의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빚는 사건, 예전에 CCTV 사건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문책을 당해서 경질을 당하기도 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단장이 동반 사퇴한 건 굉장히 롯데는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저 취재를 해보니까 이틀 전에 양상문 감독하고 이윤원 단장께서 광주 원정 때 어떤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태 보도 자료를 넣기 1시간 전에 양상문 감독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담당 기자들한테 팬들에게 보내는 어떤 그런 메시지였는데, 이건 동반 사퇴를 한다는 그 보도 자료에도 담겨 있습니다만, 양상문 감독의 메시지입니다. 성적 부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고, 하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큰 목표를 갖고 롯데 야구와 부산 야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포부를 가지고 부임을 했지만 전반기 부진한 성적 죄송스럽고 참담하다. 사랑했던 팬들께 송구스럽다. 팀을 제대로 운영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게 팀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떠났습니다. 좀 통화를 좀 해보고 싶어서 연락을 넣었더니만 다 양상문 감독께서도 전화를 받으시지 않고, 이윤원 단장도 연락이 안 되고, 당장은 공필성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되셨어요. 그렇다면 롯데는 왜 이렇게 추락을 했느냐? 2년 전에 3위를 했던 팀이었고, 작년에 또 막판까지 5강 싸움을 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꼴찌까지 또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 글쎄요. 첫 번째를 보면 포수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폭투 부분요. 원바운드가 투수들이 꽤나 많이 나오는 공입니다. 원바운드가 요즘은 예전하고 달리 떨어지는 변화구를 조금 더 많이 써요. 직구도 이 투심 패스트볼이라고 해서 약간 스플리트 비슷하게 조금 실밥을 끼워서 같이 이렇게 심에다 넣고 던지기 때문에 끝에서 조금 휘어지면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을 과하게 줬을 경우에는 원바운드가 되는데, 포크볼은 역시나 많이 떨어지는 볼로 많이 쓰고 있는 또 구질이기도 하고, 타 팀에도 원바운드 볼이 많이 나옵니다. 포수들은 그냥 목숨을 걸고 이 블로킹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롯데 포수들은 그냥 나정도, 안중열 이 선수들은 좀 그 부분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본기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강민호를
FA로 삼성에 보내고 난 다음에 외부 수혈 없이 내부 육성으로 한번 해보겠다 했어요. 해보겠다 했는데 결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안 됐단 말입니다. 안중열, 나종도 뭐 그나물의 그 밥이었죠. 일단 포수가 망가지니까 투수들도 조금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폭망이었다. 아수아의 내야수의 단거리포 데려왔는데 안 됐단 말입니다. 이유는 작년에 롯데 방망이가 너무 홈런도 많이 치고 좋았어요. 근데 올해 공인구 반발력이 감소하면서 뭐 홈런도 줄고 전체적으로 타격 스탯이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 타자보다는 외국인 타자로 장거리포가 더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외국인 투수 톰슨 부상 부진 실패했죠. 대체 선수로 지금 윌슨 다익슨을 영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었던 방망이의 침묵도 상당히 크다. 손아섭 부진했죠. 이대호 약간 뜨뜻미지근하죠. 최태인 등도 부상 부진으로 지난해만 못하단 말입니다. 자, 민병헌도 한참 좋을 때 사구 골절 부상으로 한 달여 빠졌어요. 타선이 허물어지니까 최고의 장점이 사라지니까 전력이 다운됐다. 국내 선발진 잠깐 보겠습니다. 박세웅 부상으로 좀 뒤늦은 합류를 했습니다. 김원중 시즌 초반에 반짝하다가 부진하고요. 서준원, 윤성빈 등 유망주도 대성공은 아닙니다. 뭐 하나 이게 좀 안 됩니다. 뭐 하나 좀 믿고 맡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노경원과의 FA 계약도 실패를 했죠. 노경원 지금 미계약 상태인데 구단이 약간은 좀 뭐 자존심 싸움을 좀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골이 깊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데 이게 거리가 더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결국 선발이 구멍이 났고 메우지를 못하고 불펜도 평균 이하의 불펜이 됐다. 자, 방망이 안 되고 던지는 것 안 되고 마운드 안 되고 그래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어졌다. 롯데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양상문 감독도 그만두셨는데 롯데 한번 감독 한번 이야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야구가 뭐라고 말입니다. 이 감독들이 야구를 못하면 인신공격 당하는 건 뭐 기본이고 뭐 댓글로 심한 뭐 이렇게 뭐 그냥 죽어라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악플 다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이 저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뭐 아이 뭐 그 저보고 박조씨 세상 그냥 끝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제가 그때 롯데하고 하나 야구 못해서 좀 고민이 많다. 그 두 팀이 좀 부진하다 이 이야기하니까 그래봐야 야구 아닙니까? 좀 실수를 금할 수 없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야구를 좀 가볍게 즐기시는 라이트 팬이신가 봐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안 나면 팬들께서는 뭐 입맛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구를 겨우 내내 야구만 기다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야구가 참 뭐라고 감독들은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아주 뭐 최악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올해 김기태 감독이 그만두셨어요. 기아. 양상문 감독도 사퇴했는데 한 시즌에 이 두 명의 감독이 동반 사퇴한 건 2011년에 김경문 감독, 김성근 감독 이 두 분 감독 그만두신 이후로 8년 만이라고 그럽니다. 자, 롯데가 이번에 이제 공필성 수석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게 됐는데 모든 지금까지 9명의 감독 대행이 팀을 맡았습니다. 롯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시즌 도중에 바꿨다는 겁니다. 중도 경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만 놓고 보면 구단의 감독 선임에 약간 오류가 있고 또는 선수단 전력 구성 미흡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최근에는 지금 연이어서 감독님들이 다 못 채웠어요.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김신희 감독 2013 시즌을 앞두고 3년 계약했는데 2년 만에 경질됐고 이종훈 감독 2015 시즌 앞두고 3년 계약했는데 1년 만에 경질되고 조은우 감독도 2018년 시즌 앞두고 2년 계약 이후에 3년 재계약을 했어요. 근데 3년 재계약 첫 해 아웃. 양상문 감독 2년 계약 첫 해 아웃. 자, 그러면 이제 공필성이 이제 수석 코치 감독 대행께서 그러면 자기 감독은 어떤가? 이 부분은 아직은 논의할 것이 조금 이르다. 맡으셔서 정신이 없으실 거고 팀을 빨리 추스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급선무일 것이고. 근데 이제 공필성 감독 대행께서는 이제 선수단과의 약간 일부 오해가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자, 풀긴 풀었지만은 뭐 이 부분이 그렇게 좋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약간 걸림돌이고. 하지만 감독 대행으로 특별한 그런 성적을 한번 내보고 으쌰으쌰해서 뭔가 반전의 계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순위를 막 끌어올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5위 싸움은 지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팀이 완전히 좀 달라졌다. 달라졌다. 기아의 박흥식 감독 대행께서도 새롭게 팀을 맡으시고 좀 파이팅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새로운 4른타 후보군에 합류를 해서 다음에 구단이 판단할 때 오히려 우선순위, 영순위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럼 롯데 단장 이제 앞으로 누가 오는 것인가? 요즘은 야구인 출신 단장들도 참 많이 모셔오거든요. 근데 롯데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예전에 이철하 단장께서도 뭐 그때 실업야구도 조금 하시기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프로야구 출신의 단장은 지금은 안 계셔요. 한 분도 안 계신데 야구인 단장은 롯데에 새로 올 확률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현 상황만 보면 롯데가 예전부터 그룹에서 야구단을 좀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을 놓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룹에서 조금 내려왔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도 그룹에서 새로운 단장님이 오실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김종인 지금 롯데자이언츠 대표이사께서 단장 선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지 상태고요. 새롭게 선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구인 중에서는 딱히 지금 단장을 할 만한 롯데 출신 인사, 보통 뭐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정도까지 그런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롯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 이게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뭔가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특히 포수의 약점이 투수들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다. 근데 올 시즌은 조금 시기적으로 너무 힘들어졌다 이렇게 봐지지만은 시즌 중에 롯데가 타 팀의 포수 트레이드를 몇 군데 요청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때마다 타 팀들이 맞지 않는 카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서 더 너무 잘하는 선수, 나 저 선수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근데 롯데가 지금 포수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건 타 팀들이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이 어쩌면 공개 트레이드 비슷한 트레이드가 돼서 롯데가 오히려 불리합니다. 불리해요. 이 부분을 올 시즌이 끝난 뒤에 어떻게, 아니면 또 시즌 지금 후반기부터 어떻게 한번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수가 조금 많은 팀 있죠. 조금 많은 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수가 좀 더 많은 팀은 다 롯데가 한번 찔러봤어요. 근데 지금 뭐 꿈쩍도 안 했는데 후반기에는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순위 싸움이 되고 가을 야구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팀마다 잉여 자원을 활용을 해서 즉시 전력감을 보강을 하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롯데도 이제 그걸 노려서 새롭게 전력 포수 보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롯데가 올 시즌 지금 와서 포수 보강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린 그냥 내년에 생각을 하고 올 시즌은 있는 선수들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뭐 무리해서 트레이드는 하지 않겠죠.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은 외국인을 어떻게 뽑느냐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선수만 잘 뽑는다 그러면, 투수 2명, 타자 1명 잘 뽑는다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은 자명하다. 내년에도 반등할 여지는 분명히 있다. 솔직하게 불과 2년 전에 3위를 했던 팀입니다. 저 밑에 깔아앉아 있는 저력, 저 밑에 있는 저력은 아직 조금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이대호 선수의 전성기가 지나고 있어요. 이대호 선수도 앞으로 향후 이제 몇 년 정도의 이대호 선수한테 에이징 커브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팀의 세대 교체는 이번 양산문 감독의 사태로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올해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8년 만에 2명의 감독님이 중도 사퇴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감독님 중에서 경질 또는 자진 사퇴를 하실 감독님이 계시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두 분 계신데, 지금 하나의 한용덕 감독, 그리고 삼성의 김한수 감독 계신데, 지금 하나가 9위입니다. 9위에 쳐져 있는데 롯데하고 승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또 꼴찌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롯데로 모든 비난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좀 비난을 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막 대놓고 그냥 양산문 감독 나가라 이렇게 그냥 제사 지내듯이 기사를 쓰는 데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이제 큰일 났어. 뭐 먹고 살 거냐고. 너 이제 할 수가 없는데 그만둬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한용덕 감독 이제 맨날 까나? 여하튼 한용덕 감독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경질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년 만에 가을 야구 3위 돌풍을 일으킨 부분에 대한 구단 내 신임이 상당히 두텁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한수 감독님 올해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뭐 중도 사태나 또는 중도 경기를 한다고 해서 가을 야구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 판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은 삼성은 좀 외국인 선수 교체라든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건처럼 팬들의 이제 불만이 고조가 되고 그러면 감독님들도 뭐 기사라든지 온라인에 댓글들을 잘 안 보신다 그러는데 안 본다 그러는데 그게 안 봐집니까? 어쩌다가 하다 보게 되고 또 누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 또 하게 되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뭐 쌍욕이 그냥 날아들잖아요. 돌 XX 뭐 이건 그냥 아무 욕도 아닙니다. 욕도 아니고 그냥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그냥 특별한 악플을 날리세요. 말도 안 되는 악플들을 날리기 때문에 미래는 좀 불투명하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롯데 남은 시즌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리그 전체에도 확실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기가 끝나자마자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있어서 급하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